안녕하십니까. 일본 한자 하나를 알면 다섯을 알 수 있다. 1타 5피 시간입니다. 볼륨 2입니다. 볼륨 2는 모양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벌써 22번째 강의, 오늘은 5개를 묶습니다. 오늘 묶을 건 이거예요. 본 적이 있음직한 한자가 있긴 하죠. 특히 이 두 한자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참에 정리를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5개 모두 이 한자가 들어가 있고 부수가 바뀌며 뜻이 바뀌는 게 늘 그렇듯, 그래서 오늘은 이 한자를 중심으로 5개 볼 건데요. 늘 그러듯 공부할 때 자주 보이는, 그리고 시험 때 자주 언급되는 한자로 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요거를 가만 쪼개보게 쉽게 봅시다. 요렇게 쪼개면 밑에는 부수인데요. 그래서 조개패자, 조개패자는 돈을 의미했고, 위에는 가만 보니까 주인주자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뭐 한자를 이해하고 외우는 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니까, 가만 보니 주인주자와 조개패자가 보인다는 얘기니까 주인장이 돈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꾸짖는다라는 꾸짖을 책자, 그러고 오는 본인이 맡는다라는 맡을 책자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어렵다 싶으시면은 주인장의 돈을 책임지고 맡는다라는 책임의 책자고, 그리고 그것도 못하냐? 라고 남으라고 책망하는 책망의 책자기도 하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늘 그러듯 대표 단어 볼까요? 요게 책임이 되겠습니다. 발음은 새끼닝, 새끼닝 아주 많이 보죠. 새끼닝. 그렇죠. 무책임이 되겠네요. 발음은. 그렇죠. 무새끼닝, 무새끼닝. 뒷글자가 무자라, 이게 책무가 되겠습니다. 책무 발음은 새끼무, 새끼무. 업무의 무자기도 하고 직무의 무자니까 그 직무에 따르는 책임을 책무라고 하지요. 새끼무, 새끼무였습니다. 그렇죠. 직업의 직자에 했던 겁니다. 직책이네요. 발음은 쇼크새끼, 쇼크새끼. 그렇죠. 그 직무상의 책임을 쓰기도 하죠. 직무상의 책임은 직책, 쇼크새끼, 쇼크새끼. 그렇죠. 중책이 되겠네요. 주새끼, 주새끼. 말 그대로 중대한 책임을 주새끼. 그렇죠. 자책이네요. 지새끼. 스스로를 꾸짖는, 스스로를 나무라는 자책의 지새끼, 지새끼. 요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질자라 요게 질책입니다. 발음은 시새끼, 시새끼. 가끔 보면 꾸짖다, 동사로 꾸짖다가 그렇죠. 시카루. 시카루가 이 한자, 요 질자 가지고 시카루, 꾸짖다를 씁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꾸짖는 게 질책, 시새끼, 시새끼도 봐두시고요. 그러면 왼쪽에 질자가 꾸짖다의 시카루라면 오른쪽에 책자는 동사로는 요렇게 씁니다. 발음은 세메르, 세메르. 말 그대로 질책하는, 비난하고 나무라는 세메르 쓰는데 조심할 거 한 가지 더, 요것도 세메르. 시험 때 자주 언급되는데요. 다름이 있지요. 한자가 다르니까. 이거는 공자라 그렇죠. 했던 거. 공격이 공자. 공격하는 게 세메루입니다. 한자가 다르니까 뜻이 다르겠죠. 챙겨두셔요. 이번엔 책임의 책자 앞에 사람 인변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책임지고 갚아야 될 빚입니다. 채무의 채자, 빚을 말합니다. 요거는 승부의 부자니 이게 부채입니다. 발음은 후사이, 후사이. 이 부자가 질부자라서 그 빚을 지는 게 부채가 되지요. 후사이. 아까 했던 무자죠. 요게 채무가 되겠네요. 발음은 사이무, 사이무. 말 그대로 빚을 갚을 의무를 채무로 하는 것이고, 요거는 했던 거 권자죠. 권리의 권자. 이게 채권이라 발음은 사이겐, 사이겐. 말 그대로 이제 빚을 갚으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는 채권, 사이겐. 여기다가 요거 하나 더 붙으면 채권자가 되겠죠? 사이겐샤, 사이겐샤. 그렇죠? 채무와 채권은 반대말입니다. 채권자는 사이겐샤, 채무자는 사이무샤 하겠네요. 뒷글자 권자라, 이게 증권의 권자인데 문서 권자라고, 이것도 채권이네. 발음은 똑같은 사이겐, 사이겐인데, 그렇죠. 한자가 다르니까 문서 권자, 채권자니까 흔히 뭐 유가증권이라든가, 말하자면은 책 오른쪽에 있던 사이겐샤, 채권자에게 발행되어지는 증서, 유가증권을 사이겐, 사이겐. 한자가 다르니까 조심하세요. 국채죠. 말 그대로 나라빚, 나라빚. 발음은 거크사이, 거크사이. 공짜, 그럼 공채 발음은 코사이, 코사이라고 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는 빚을 말하는 흔히 지방채라든가 국채다 포함해서 공채 씁니다만 이 빚채자 가지고는 요 위에 라인만 한 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엔 옆에 삼수변이 붙네요. 많이 쓰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험 때 중요한 단어로 언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김장 같은 거 할 때 물에 담그죠. 그러니까 책임지고 소금물에 담근다 해서 담글 지자입니다. 그렇게 담궈서 만든 게 묵은지의 지자입니다. 오이지 묵은지의 지자가 이 한자입니다. 삼수변이 붙으면 소금물에 책임지고 담궈서 만들어낸 묵은지의 지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음독은 없고 동사로만 가세요. 이게 츠케르 말 그대로 담그는 소금에 절이는 게 츠케르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렇죠. 이게 츠케모노 그런 절임이라든가 장아찌라든가를 츠케모노 김치 등을 전부 다 통괄해서 츠케모노라 할 수 있겠죠. 이건 뭘까요? 그렇죠. 소금염자 소금에 절였네요. 발음은 시오즈케 여기에는 니골이 땡땡 붙습니다. 발음이 시오즈케 소금에 절였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그렇죠. 하룻밤 절였네요. 발음은 이찌야즈케 니골이 붙습니다. 땡땡 이찌야즈케. 원래 묵은지라는 게 오랫동안 그런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게 묵은지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담궈놓은 거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겉절이 그런 겉절이를 이찌야즈케 하는데 이걸 언급한 이유가 공부할 때도 오랜 기간 묵은지 담그듯이 말이죠. 오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하룻밤만 담궜다는 얘기는 그렇죠. 하룻밤 사이에 벼락치기 한 겁니다. 그 벼락치기를 이찌야즈케 노 벤교 하면서 벼락치기로 빗대어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오차즈케입니다. 들어본 적 있죠? 오차에다가 이제 밥을 말아서 먹는 오차즈케 참 맛있는데요. 요런 게 오차즈케고요. 요게 시험 때 나왔던 건데 약이지요. 그런 발음은 구스리즈케 말 그대로 약에 쩔었다. 그렇게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물론 다량의 약을 투여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흔히 뭐랄까 그거 없이는 못 산다. 그거 없이는 있을 수 없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약 없이는 못 사는 게 구스리즈케. 우리가 지금 담근 것 절임을 하고 있으니까 외울 때도 약에 쩔었구나. 이런 느낌은 괜찮을 것 같아요. 구스리즈케. 그런데요. 요게 나왔습니다. 발음은 그렇죠. 벤교즈케입니다. 벤교즈케. 공부에 쩔었다기보다는 이때는 뭔가요? 오랜 기간 동안의 그런 숙성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 얘기니까 열중하는 거. 벤교즈케다라는 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라는 거. 시험 때 N2에서 특히 벤교즈케가 시험에 잘 언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 두시고요. 또 하나 동사가 이번엔 츠까르. 아까 위에 있던 츠케르는 담그는 거라면 절이는 거라면 이번에 츠까르는 거기에 담궈진 거니까 잘 익은 맛이 잘 든 쪽으로 씁니다만은 시험적으로는 요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데스네. 요거 중요합니다. 자, 잘 보셔요. 왼쪽 부수는 항상 했지만 그렇죠. 벼를 의미하는 벼화자입니다. 오른쪽엔 책임의 책자였고요. 농사 지을 때 말입니다. 자기가 거둔 볕단을 책임지고 쌓는다라는 쌓을 적자입니다. 아니면은 이래도 괜찮죠. 벼를 베고 쌓는 것은 농사꾼의 책임이다 해서 그래서 책임지고 쌓는다라는 쌓을 적자인데 이해만 하시고 대표 단어로 가게요. 그러면 쌓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땅의 면적이 필요하겠지요. 쌓을 면적의 적자라는 거 맨세기 그렇죠. 채적이 되겠네요. 타이세기 채적이라 하면 한마디로 부피? 그렇죠. 그냥 물건이 차지하고 있는 크기나 면적을 말하는 거니까 부피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타이세기는 부피. 요거는요. 그렇죠. 용자, 용적이네요. 발음은 요세기.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부피, 말하자면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부피, 분량들을 말하는 용적이니까 어쨌거나 둘 다 부피를 의미하겠네요. 요거는 축자라 저축의 축, 쌓을 축인데 이게 축적, 쌓아지는 축적입니다. 발음은 치크세기. 그렇죠. 이게 적설, 눈이 쌓이는 적설입니다. 세키세츠처럼 이 적자는 이렇게 쓰여지니까 대표 음동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
그렇죠. 이게 적극적이라 색격대기. 이 쌓을 적은 볕단을 연상하시면서 그 베어놓은 볕단을 쌓을 곳에 면적이 필요할 거고 그 쌓을 때는 적극적으로 쌓아라. 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동사로는요. 쯔모르는 쌓이다. 조심할 건 눈 쌓인 적절처럼 위로 쌓인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그럴 때 쓰지 않아요. 눈이 쌓이는 쯔모르. 스트레스는 타마루 하죠. 스트레스가 타마루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쯔모르가 보니까 쌓이다면 어떻게 쓰여질까 궁금하실 땐 사전 보시면서 꼭 예문 체크하세요.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는구나 보여줄 수 있으니까 꼭 챙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음은요. 그렇죠. 미츠모르. 눈이 쌓인 아니요. 눈 쌓인 건 오른쪽에 세키세츠했고 지금은 쯔모르 쌓인 거를 보는 거예요. 쌓인 거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 같은 거를 쌓아놓고 눈대중으로 재는 거예요. 대략 얼마 정도 쌓였다라고 눈대중으로 재는, 즉 어림잡다. 미츠모르는 어림잡는. 그래서 어림잡다의 미츠모르 가지고 쓰게 되는 한자가 이 한자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렇죠. 견적서입니다. 근데 한글로는 견적서라 읽히지만 일본 친구들은 요거를 활용해 읽습니다. 발음은 미츠모리셔. 그래서 미츠모리가 견적을 의미할 때는 미츠모리, 견적서는 미츠모리셔까지 챙겨두셔요. 아까 위에 쯔모르가 쌓이다라면 지금의 이거는 쯔무는 쌓다예요. 쌓다. 요거를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말로는 적립이죠. 정립하는 겁니다. 발음은 쯔미타테르. 포인트를 정립하거나 하잖아요. 그 정립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적립금이지요. 우리가 흔히 적금 그러잖아요. 그걸 이렇게 씁니다. 발음은 이것 또한 이렇게 씁니다. 여기 나옵니다. 발음은 그래서 쯔미타테킹. 이런 부분도 좀 챙겨 두시고요. 그럼 이번엔 밑에 쌓인 거네요. 발음은 시타즈미. 땡땡 붙어서 시타즈미. 밑에 쌓았다는 게 뭐냐면은 다른 짐들 밑에 쌓아둔 거예요. 간혹 이런 게 보이거든요. 시타즈미 겐킹이라고. 겐킹이라 하면 엄격히 금한다는 말인데 아래 쌓는 거를 엄히 금한다. 그러니까 그림처럼 물건을 쌓을 때 물건 밑에 두지 말란 말이죠. 그게 시타즈미. 그런데 요 시타즈미가 그렇게 다른 짐 밑에 쌓는 것도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을 빗대서 말하기도 하고 그게 또 밑바닥이다. 뭐 예를 들어서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타즈미노 세이카츠 하면서 밑바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까 한자랑 가장 잘 틀리는 한자입니다. 부수가 그렇죠. 실사변이죠. 실이 보이고 책임의 책자가 보이거든 이거를 연상하시면 되셔요. 실을 짜고 있습니다. 이걸 길쌈한단 말을 하는데요. 가는 실을 여러 겹 겹쳐가지고 짜내는 이런 작업처럼 책임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세워놓은 공적이다라는 공적의 적, 길쌈할 적자. 이 그림 자체가 길쌈하는 말 그대로 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정도면 되세요. 맨 처음 했던 거죠. 방자. 이게 방적이라 실을 만들어내는 방적이. 발음은 보세끼. 그래서 길쌈하는 가는 실을 여러 겹 겹쳐가지고 짜내는 그런 실을 만들어내는 길쌈하는 부분의 방적의 보세끼 정도면 되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여러 겹 겹쳐가지고 실을 짜내듯 책임지고 일을 해내는 실적의 적, 성적의 적. 이게 성적이지요. 발음은 세세끼. 그렇죠. 이게 공적이고요. 코세끼. 그렇죠. 이게 실적이지요. 짓세끼. 그렇죠. 이게 업적이고요. 발음은 교세끼처럼 이 공적의 적, 실적의 적은 요 5개 중에 4개. 요거만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5개 했습니다만 특히 아래 2개 중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연관지어 볼 수 있었겠지요. 맨 처음 건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주인주자 밑에 조개 패자 있어가지고 주인장의 돈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라는 책임의 책자다. 가장 쉽게 하는 말이지요. 책임의 세끼닝 해서 책임의 책자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관리 하나 못하냐? 라고 나무라고 책망하는 꾸짖는 책자기도 하고 그래서 자책하고 질책의 책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언급한 게 대부분이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사람 인변이 붙어 있거든.
사람이 책임지고 갚아야 될 빚을 말했던 부채의 채자, 발음은 후사이, 부채의 채자, 채무의 채자, 채권의 채였습니다. 그 정도면 되셔요. 다음 삼수변이 붙어 있거든. 우리가 이제 김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김장 같은 거 할 때에 책임지고 소금물에 담가두는 담글 지자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묵은지의 지자다. 이거는 음독은 없고 훈독만 가니까 담그다 쯔깨로 해서 담궈놓은 쯔깨모노 절임 같은 거 있었죠? 근데 굳이 지자 쓴 이유는 음독 도림을 나오면 좋으니까, 말하자면 묵은지의 지자구나, 그게 쯔깨모노구나. 근데 요게 명사 뒤에 붙으면서 뭐 약에 쩔었다라는 구스리즈케라든가 공부에 열중한다라는 뱅교즈케 한 번 더 챙겨두시고요. 이 됐네. 다음 요 부수는 벼화자. 그래서 농부가 자기가 거둔 볕단을 책임지고 쌓는다라는 쌓을 적자. 눈 쌓이는 적설의 적이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든 좋은데 우리는 면적 갑시다. 면적의 맨세키. 적극적인 색교크티기 부분도 챙겨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실사변이 붙게 되면 가는 시를 여러 겹 겹쳐가지고 시를 짜내는 것처럼 책임지고 일을 해내는 실적의 적, 성적의 적. 발음은 세이새끼처럼 면적의 적과 성적의 적은 부수의 다름이 있다는 거 꼭 챙겨두시고요. 벼화자가 보이거든. 그 볕단을 쌓을 면적과 적극적인 부분. 실사가 보이거든. 한 올 한 올 만들어낸 성적, 실적의 적이라는 거 꼭 챙겨두셔야. 오늘 문제 풀어보시죠. 또죠. 네, 이 문제는요. 스토레스가 타마테이르, 스트레스가 쌓여있다. 어떤 생활이라서 매일매일 공부 열심히 하네요. 선택지를 보니 전부 다 이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주인 주자 밑에 조개패자, 주인장의 돈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라는 책임의 책자였습니다. 새끼닝. 보기 3번 요거 부수는 벼화자. 벼화자가 붙으면 농사꾼이 자기가 거둔 볕단을 책임지고 쌓는다라는 쌓을 적자. 대표적으로는 적설, 눈 쌓이는 새끼세트, 적설의 적자. 보기 4번은 실사변. 가는 시를 여러 겹 겹쳐서 시를 짜내는 것처럼 책임지고 일을 해낸다라는 성적의 적, 실적의 적, 성적의 적, 새끼의 새끼고요. 보기 2번은 삼수변이 붙게 되거든. 김장 같은 거 할 때 책임지고 소금물에 담근다라는 담글 지자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묵은지의 지자. 그래서 절임을 말했던 쯔깨모노. 이 한자는 묵은지의 지로 보시면 될 건데 소금에 절이면 시오즈깨, 약에 쩔어 있으면 구스리즈깨. 거기다가 공부에 쩔었다기보다는 공부에 열중한다는 의미에서 뱅교즈깨. 정답은 2번 뱅교즈깨. 공부에 열중하는 뱅교즈깨였습니다. 이 됐네. 오늘은 책임의 책자로 시작해서 쌓을 적, 길쌈할 적. 항상 여러분들은 면적의 적이구나, 성적의 적이구나 이런 식으로 대표 단어로 구별하는 버릇 하시고 여러분 몫은 아시죠? 복습인 거 복습 하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교와 고코마데 교모 츠카레 사마데시다. 대마테마쇼 사요나라.